안녕하세요. 1월 달에 부가세 신고 끝나고 이제 2월 달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의 달입니다. 1월 달에 부가가치세랑은 다르게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신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업장 현황 신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때 매출과 매입을 다 정리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내년 5월 달에 내가 내는 세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비용과 그리고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매출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5월 달에 그때 가서 이제 놓친 비용들 추가적으로 신고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는 일단은 매출만 정확하게 신고하자.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5월 달에 매출 금액이 누락이 되고 그 누락된 부분으로 만약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한다면 추후 매출 누락으로 추가적인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가산세까지 붙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이 나오진 않지만 똑바로 매출을 신고해야지만 추후 종합소득세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면세 사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정육점, 학원, 그리고 뭐 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면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면세라고 합니다. 근데 면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면세 이꼴 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면제된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만 안 낼 뿐 종합소득세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꽃집입니다. 왠지 아세요? 첫 번째로 꽃집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그리고 솔직히 꽃 사면요 계좌이체하고 현금 주지 카드 결제 잘 안 해요. 뭐 요즘엔 또 카드 결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뭐 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례상 현금을 주는 게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소득신고가 적게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낸다, 면제다 이런 얘기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제가 아닙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내 소득이 좀 적어가지고 종합소득세도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면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 현황 신고랑 조금 다른데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정육점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정육점이 꼭 면세사업자는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정육점 하시는 분은 알 건데 우리가 양념이 들어가면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 면세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을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가공이 들어가 버리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고기 사러 가면 고기가 이따만한 거를 잘라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이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양념이라는 것을 첨가를 해가지고 뭐 LA 갈비든 아니면 양념 갈비를 만들거나 뭐 주물럭 이런 것처럼 양념이 들어가 버리면 과세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정육점이 꼭 면세 사업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양념을 판매하면 사업자를 낼 때 간이가세 또는 일반 가세자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 번씩 실수해가지고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을 추가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일반 가세자가 나옵니다. 근데 쌤사님 나 정육점 하는데 나 양념 판매하는데 나 면세사업자인데요 라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 법적으로 막 크게 막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말해서. 근데 양념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내셔야 됩니다. 근데 세무서에서도 알고 있죠. 근데 연락 안 합니다. 왜?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간이 과세자 기준이 과세 수익 금액이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양념 1년에 8천만 원 이상으로 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다 생고기, 뭐 삼겹살, 목살 잘라가지고 판매를 하지 양념해가지고 판매하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판매하는 걸 보지 않았고 저희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양념은 그렇게 판매 안 합니다. 근데 또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판매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육점 가보시면요. 양념이 이 구석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뭐 크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일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병원이죠. 병원은 패스할게요. 왜냐면 병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회계사무소를 다 쓰고 있고 매출이 크다 보니까 회계사무소를 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담당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게 학원이죠. 저도 제가 경상남도라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제가 장류라는 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보냈어요. 장류가 원래 면이었거든요. 근데 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경상남도에서인지 아니면 전국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류라는 곳에 학원 사업자 수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사는 장류가 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공기 좋고 그리고 카페도 되게 많아.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또 주위에 비해서 집값도 좀 쌉니다. 그리고 신규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류라는 곳이 학원 사업자가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학원 사업자는 대표적인 면세 사업자거든요. 근데 학원 사업자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저 때도 학원 갈 때 생각해보면 이런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회비를 제출하면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탈세를 조정한 거죠. 왜? 카드 결제도 잘 안 하고요. 현금 받고 내가 신고하고 싶은 만큼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계좌에 내역이 안 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할 때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단점인 게 제일 안 좋아진 게 제로페이. 제로페이 결제하면 한 3년 전에는 15% 정도 할인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5% 정도. 근데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애들 학원비만 1,000만 원 든다. 그럼 5%면 사실 금액이 꽤 크게 할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매출 누락을 하지 못하고 신고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수입은 올라가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기장 업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내본 적이 없다. 나는 세금을 절세하려고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아니 뭐 세금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는 말을 하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수익이 더 없어졌대. 근데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매출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매출 신고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학원들은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신고되는 매출은 더 올랐던 거죠. 왜? 학부모들이 힘드니까 카드 결제해가지고 할부하죠. 제로페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홍보했거든요. 할인되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만약에 내셨다면 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학원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은 줄었는데 신고되는 매출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걸 못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10일까지 합니다. 10일까지인데 이번에는 설날이 끼어가지고 아마 13일인가? 13일인가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튼 지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와 그리고 면세 사업자 특징을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면세라고 세금이 면제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2월 10일까지 이번엔 연장이 돼서 13일까지 꼭 신고 잘 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때 문제없이 신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